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이죠. 균형적 뇌척추요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새로운 최근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만나고 계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2013년 이 새해에는 첫날에 턱관절과 틱장애 또 뚜렛 장애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도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턱관절의 중요성을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턱관절은 단지 음식을 저작하기에 필요한 관절로서만 인식을 해오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턱관절은 우리 신체의 모든 구조와 기능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우리 신체의 모든 구조와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열쇠가 턱관절의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우리 신체 모든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대부분의 기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턱관절의 기능이 무너졌다고 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신체 대부분 구조와 기능이 무너진다라고 보면 좀 성급한 어떤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와 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만약에 아신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우리 신체는 크게 이 머리의 두개골과 그리고 척추, 골반이라는 세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구조는 수많은 관절과 근육, 인대, 건, 근막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들 관계를 이어주는 중추신경계와 말추신경계라는 커다란 하나의 신경 회로망이 같이 더불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이들 척추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또 일부 두개골과 골반의 구조적 불균형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뇌신경계를 비롯해서 전신의 모든 기능을 좌우하는 신경 회로망 그리고 그 신경 회로망과 연결된 메인 스위치가 고장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뇌신경계와 전신의 모든 신경 회로망을 관장하는 메인 스위치가 고장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턱관절 우리 신체에서 메인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브레인 뇌입니다. 그리고 또 몸통 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이죠. 그리고 이들을 서로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 회로망을 통해서 서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들은 요소의 신경의 어떤 시냅스라고 하는 그 서브 스위치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턱관절이 왜 메인 스위치의 역할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전기 스위치로 비유한다면은 스위치 안에는 컨트롤 박스 안에는 여러 개의 어떤 서브 스위치가 있죠. 그리고 또다시 이들 서브 스위치를 모두 차단시킬 수 있는 메인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어떤 전기적인 합성이 이루어져서 고장이 났다고 쳤을 때 그 때문에 집에 있는 모든 전기가 다 나가지는 않죠. 그때는 그 냉장고와 관련된 전기만 나가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그 냉장고와 관련된 그쪽 회선만 관장하는 스위치, 서브 스위치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턱관절에 고장이 나게 되면은 모든 서브 스위치를 한 번에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메인 스위치가 한 방에 날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턱관절의 고장은 결국 신경계 모든 회로망을 통제하는 이 메인 스위치가 내려가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메인 통제 센터는 사실은 뇌입니다. 만약에 간장이나 심장 또는 비장,
폐장, 그리고 신장 등의 모든 장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생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뇌가 고장나게 된다면은 모든 장기가 멀쩡해도 바로 그것으로 그 생명은 끝입니다. 이처럼 턱관절은 우리 몸의 컨트롤 박스 안에 있는 메인 수치를 내려가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통제 센터인 뇌신경계의 모든 기능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턱관절이 어떤 이유로 우리 몸의 통제센터인 뇌신경계의 모든 기능을 차단시킬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위치적으로나 또는 기능적으로 바로 턱관절은 뇌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은 모든 관절 중에 이 사람의 수많은 관절이 있지만은 이 두개골 뇌에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뇌 핵심 센터인 저평골에 깊숙한 그 뼈 속에는 터키한 말한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내분비 모든 신경 호르몬을 분비를 관장하는 뇌하수체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뇌하수체에 즉각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또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은 바로 아래 턱과 연결되어 있는 이 두개골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저평골이라는 뼈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또 상부경추의 아탈구, 1, 2번 목뼈의 아탈구, 비틀림을 유발시켜서 뇌줄기와 뇌척수, 여 사이에 있는 뇌줄기, 그리고 척추 속에 있는 척수의 어떤 경막 긴장이나 비틀림을 통해서 뇌신경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박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턱관절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턱관절이 우리 신체의 전신을 통제 조절하는 뇌신경계를 무너뜨린다는 데는 이해가 좀 됩니다만, 예. 근데 어떤 이유로 전신의 척추 구조까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 신체에는 24마디의 대표적인 척추가 있죠. 저기 이제 목뼈, 등뼈, 허리뼈까지 대표적인 척추가 허리뼈까지만 해도 24마디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개의 척추인 두 번째 목뼈만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축을 갖고 있는 척추가 24마디 대표적인 척추 중에 유일하게 두 번째 목뼈이기 때문에 축추라고도 이름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에서도 축이 틀어지면 모두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우리 척추의 경우에도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모든 척추 구조가 동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시청자 또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든지 의료인들조차도 사실상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모든 척추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축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처가 바로 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턱관절의 균형이 맞아진다면 축추를 비롯한 우리 신체 모든 척추 구조가 틀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는 7마디 이 목뼈 중에 네. 하나인 두 번째 목뼈잖아요. 이 네. 이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모든 척추가 틀어진다라는 사실은 쉽게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예, 그래요? 네. 이 첫째로 그 예를 든다면은 이제 두 번째 척추인 2번 경추는 24마디 척추의 운동 중심축이 되기도 하고, 이 위에 앉아 있는 머리통에 두개골의 운동 중심축이 되기도 하고, 네. 또 턱이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턱이 움직여지는 턱의 회전 운동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축추를 제외한 나머지 24마디 척추가 정상 위치에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축추는 단순한 척추의 중심축이 아니고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머리의 운동 중심 축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축이 틀어졌다는 것은 머리의 무게 중심이 척추의 중심축에서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든지 앞으로 나가든지, 즉 중심축을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 신체는 머리 무게 중심을 척추의 중력 중심축에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척추에서 보상적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척추가 하나하나 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경추인 축추인데요. 척추의 운동 중심축이자 또 머리를 떠받치고 움직이게 하는 머리의 운동 중심축이 되고 턱관절의 운동 중심축이 된다라는 말씀, 이제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척추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실이 축추에 있다라는 것은 뭐 쉽게 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 가지 이유일 뿐입니다. 한 가지 이유일 뿐인데요. 의학적으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에서 소개해 드린다면은, 숨물레메드 척추는 우리 몸의 어떤 자세 변화나 또는 머리 무게가 척추 중심축에서 어떻게 벗어나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아주 일사불란한 척추 마디마디의 움직임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척추 마디마디의 움직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추적하여 밝혀낸 이론이 바로 로베 빠닝게라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1, 2, 3번 목뼈가 만약에 경추가 틀어진다면은 또 가장 아래쪽에 있는 5번, 4번, 3번 허리뼈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도만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즉 짜구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척추부터는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상반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자세도 가능하게 되고요. 꼭대기 있는 길에서 세 마디의 목뼈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허리뼈가 서로 동시에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움직임이 만약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척추는 다른 척추가 대신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모든 척추가 도면의 현상으로 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축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축 구조물의 중심축처럼 모든 척추 구조의 중심축이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위에서 박사님께서는 축추인 두 번째 목뼈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턱에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예.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보완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머리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축추는 두개골의 아래쪽에서 이 뇌로 통하는 이 대후두근이라는 큰 구멍 앞쪽에 위치하면서 이 축추가 이 앞쪽에서 접촉되면서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의 양측면에는 1번 경추와 두개골 뼈가 만나는 이 관절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후두 환축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후두 환축관절과 또 이 우리 이제 치아의 양쪽에 이제 교합 평면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수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양쪽 어금니의 치아의 그 평면이 머리를 떠받쳐주는 의자의 두 개의 다리라면은 뒤에 있는 이 후두 환축 관절이 또 나머지 두 개의 다리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턱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치아의 양쪽 어금니의 균형이 깨지면서 같이 덩달아서 이 후두 환축 관절에도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머리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앞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동하면서 척추의 중심축을 머리의 무게중심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턱에 어떤 미세한 좌우 불균형이 또는 전후 불균형이 생긴다면 축추를 비롯한 모든 척추의 불균형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턱의 불균형 치료가 만약에 전제되지 않는 어떤 척추 디스크 등등의 치료는 임시방편인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이유 말고도 또 더 중요한 어떤 이제 신경학적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네. 턱관절 주변에는 많은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뇌신경 중에서도 특히 무려 9개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입니다. 즉 턱관절 주변과 안면 부위는 대부분 3차 신경이 분포되어 지배하고 있는데 이 3차 신경의 분지가 뇌 줄기를 통해서 1, 2번 목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진다면은 바로 이 경수신경과 뇌 줄기를 통해서 연결된 그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1, 2번 목뼈가 틀어지면서 즉 축이 틀어지면서 이 전신의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턱관절의 불균형은 바로 1, 2번 경추를 틀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유일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않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균형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척추 질환의 치료는 원인은 따로 모셔놓고 그저 가지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는 물론 턱의 미세 조절을 통해서 척추를 다스리는 주변의 어떤 클리닉을 찾아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럼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턱관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취자들께서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예, 먼저 음식을 양측으로 씹는 저작 습관을 생활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턱관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거나 껌을 씹는다거나 턱을 괴건하는 등의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갈이를 한다든지 이 약물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빨리 턱관절 전문 클리닉을 찾아가서 표준형 구강장치를 처방받아서 치료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치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더욱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체에서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